정미쌀 정미소 5분도 쌀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 유형들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생로병사의 비밀에 흰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 잠깐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 정도는 먹어야 좀 힘쓰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흰밥이라는 것은 콩고물을 이렇게 부드럽고 소화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영양소가 거의 깎여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쌀밥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있고 근육반이라든지 비만의 위험도가 더 증가합니다. 쌀은 신이 내려준 축복의 선물이다. 있을 땐 모르지만 사라지면 치명적인 그것. 바로 공기와 같고 물과 같고 사람과 같은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양식인 쌀. 쌀은 한 톨의 무게는 겨우 0.02g이지만 쌀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먹을거리가 아닌 수세기 역사를 통해 창조된 문화와 희망의 씨앗이다. 네, 짧게 봤는데요. 여기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흰쌀을 백미를 한 3, 40년 먹은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해 봤어요. 저 여기까지 보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에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흰쌀이 맛있어요, 사실은. 그죠? 하얀 쌀 밥에 넣으면 막 기름이 쫙 흐르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맛이 있는 이 쌀을 우리가 계속 먹어가지고 이제 병이 만연하게 됐는데, 참 우리에게 쌀은 무엇이냐? 제가 쌀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쌀은 신입니다. 신. 사실 쌀 한 톨도 못 버려요. 쌀이 아무리 오래돼도 버리질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즘 병폐입니다. 지금 사실은. 자, 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뭐예요?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 다음에 뭘까요? 생명. 자, 쌀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주식도 있고 부식도 있고 간식도 있고 보조식품도 있어요. 어디다 제일 돈을 많이 쓸까요? 네, 비타민 C, 그 다음에 무슨 뭐 관절 뭐 영양제 이런 걸로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간식이 오히려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저기 통닭 시켜 먹고 이런 것들 간식. 네. 그 다음에 부식은 반찬입니다. 반찬. 제가 김장을 해보니까요, 우리 김장은 한 2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한 5가지 김장하는데 한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쌀은 주식인데 쌀에 제일 돈이 안 써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쌀은 얼마나 비쌌냐면 상무슴이라고 합니다. 상무슴, 동네 상무슴. 이 사람이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받았습니다. 80kg짜리. 지금 쌀 한 가마니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80kg. 2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18만 5천 원 정도입니다. 18만 5천 원. 정부에서 사는 가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예전에 쌀 한 가마니로 보면 지금 한 200만 원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은 2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10분을 줄었습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쌀값도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쌀, 아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봤듯이 우리가 지금 먹는 흰 쌀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밥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건강 보조식품 안 먹어도, 간식 안 먹어도, 부식하고 밥만 바꿔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쌀은 처음에 급피가 이게 완교입니다. 완교의 역할은 뭐냐면 외부 충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쌀 안에 있는 이 종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종피를 딱 벗겨내는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도 사실 진공 상태입니다. 현미는요, 이 자기 독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이 쌀이 이렇게 돼 있다면 싸고 있는 게 현미층인데, 이 현미층은 역할이 뭐냐면 물을 못 들어가게,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균도 못 들어가게 하고 딱 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스가 난다고 그러죠. 일본말로. 상처가 생기면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금방 죽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썩어버려요. 겉으로 보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 썩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근데 이 현미를 털면서 상처 나지 않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미를 오래 놓고 드시면 안 돼요. 자, 현미를 살짝 벗겨내면 이제 뭐 쌀눈도 있고, 그 다음에 쌀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미가 나옵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면 쌀눈, 말하자면 영양가를 분석해보면 쌀눈에가 66%가 있어요. 66%. 네. 쌀눈에가 66% 영양가가 있고요. 쌀겨가 29% 있습니다. 합치면 몇 %입니까? 쌀눈하고 쌀겨하고 합쳐버리면 95%. 95% 영양가가 다 쌀 겉에 있습니다. 쌀눈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백미는 5%밖에 없어요. 쌀눈에는 10가지 정도의 비타민, 미네랄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쌀겨에 한 5가지 정도의 미네랄 성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백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데 물론 비타민, 미네랄 없고요. 탄수화물이 한 80% 됩니다. 그것도 단당이라고 합니다. 단당. 단당은 뭐냐면 설탕이다 하고 있습니다. 설탕. 이런 것들이 이 백미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먹고 있다. 그래서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눈에 있는 이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백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게요. 백미는 흰백자, 쌀미자인데 백미라고 해요. 요걸 조금 더 흰백자를 옆으로 쌀미자 옆으로 우측으로 갖다 붙여놓으면요 찌꺼기 박자가 돼요. 찌꺼기다 갖다 찌꺼기. 예. 자, 그래서 백미는 분도수로 보면 많이 벗겨낸 겁니다. 팔딱 벗겨본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3분도, 보통 우리가 먹는 백미는 12분도입니다. 12분도 쌀로 도정시 영양분 95%가 깎여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덩어리로 각종 성인병, 요즘 성인병 심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아주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 원인, 그 주원인은 또 비만이죠. 비만이 원인이 되는 것이 백미입니다. 이런 백미를 계속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현미입니다. 현미는 검은 해자를 썼어요. 현미. 예. 살짝 벗겨놓으면 그냥 까부잡잡합니다. 현미는 영양가는 최고입니다. 영양가는 최고인데 이 피틴산이라는 이 껍질이 아주 단단한 걸 싸져 있어요. 벽시 지그들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소화흡수가 잘합니다. 현미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예. 부끄럽죠? 예. 소화흡수가 잘한. 특히나 당뇨 있는 분들이 한약방 한의원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현미 먹으라고. 현미가 좋기는 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느냐? 24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압력솥 때 밥을 해야 돼요. 다음에는 100번 이상 씹어야 돼요. 그래야 소화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못 씹고 ሸ켜요. 그러니까 소화흡수도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흡수가 안 될 분들은 장기간 섭취 시에 어지러움증과 골다공증 원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현미 흙껍질이 들어가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지가 빼내버려요.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현미를 먹었다. 그럼 골다공증이 오히려 와요. 오히려. 네. 그래서 마그네슘이 뭐냐? 눈이 떨리거나 어지럽거든요. 이런 어지럼증 원인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현미는 사실은 먹는 쌀이 아니다. 백미와 현미는 먹는 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쌀을 먹어야 되냐? 5분도입니다. 5분도. 이 누런 쌀인데요. 1에서 3분도가 현미고 10분도에서 13분도까지를 백미로 본다면 중간미 4에서 9분도의 쌀로 도정시 피트산은 벗겨내고 딱딱한 거 벗겨내고 쌀눈과 쌀겨가 살아 숨쉬는 쌀 중에 쌀이다. 최고의 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백미에 비해 영양소가 16배가 많습니다. 16배. 영양은 물론 밥맛까지 구수한 최고의 쌀입니다. 다이어트 됩니다. 자동으로. 왜? 쌀겨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변비는 일주일이면 거의 사라집니다. 하루에 3끼를 계속해서 먹었어요. 일주일 드셨다. 변비는 아웃입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 항암. 이 쌀겨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염, 치매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 천연입니다. 들어있는 모든 게 천연. 우리가 지금 사 먹는 여러 가지 그 영양제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뭐뭐 들어있는지. 첫 번째 가바입니다. 가바. 가바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바? 가바도 영양제로 팔아요.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뇌 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그건 안 걸려야 돼요. 뭐예요? 치매. 치매 걸리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 치매를 예방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옥타코산으로 들어보셨어요? 옥타코산은? 영양제. 남진씨가 선전에 소팔구산올. 그거예요. 남성의 정력 난리 났죠? 소팔메토가 남성들 전립선 영양제입니다. 거기다 옥타코산으로 합쳐놓은 거예요. 옥타코산으로 뭐냐면요, 시베리아에서 철새가 날아옵니다. 우리나라까지 10,000km래요. 이 10,000km를 쉬지 않고 날아옵니다. 쉬지 않고 날아올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옥타코산으로 힘이 돼요. 이 철새는요, 모든 걸 씨앗을 그냥 통째로 먹습니다. 걔들은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코산을 어디서 채취하냐면 철새 겨드랑이에 채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옥타코산을 만들어내요. 천연으로 옥타코산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데, 쌀론에 있습니다. 감마오리잔을 뭐 여러 가지 항산화 항염작용 그런 거고요. 베타시토스테롤 혈당 강화하는 거. IP6 아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먹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이걸 잘 조금 깎여 5분 도미는 조금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IP6가. 이것이 항암작용이에요. 항암. 페이롤산 얘는 보니까 종합 영양제니까. 근데 알파토코페롤은 이건 비타민 E입니다. E. 이것도 보면 당뇨, 합병증, 심뇌혈관 예방, 파이토스테롤, 뭐 LDL, HDL 알죠? LDL은 낮아야 되고 뭐 HDL 높아야 되는데 이런 거 조절하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 지방산 중에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거죠 우리한테.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식물 섬유소 여기 섬유질이라고 섬유질, 양질의 섬유질이 쌀 겸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자,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들어있어요. 혈당. 요즘 당뇨 인구가 보통 1,000만이라고 해요. 잠재적인 당뇨까지 합치면 2,000만이 당뇨에 걸린답니다. 콜레스테롤. 이거 뭐 우리가 보면 이거 이상 지혈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자, 이게 조절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가지가 들어있네요. 신경계 조절을 심신안정, 자율신경 조절 5가지 성분이 있고요. 비만도 조절합니다. 이 황리 먹고 살 뺀 사람 봤습니다. 네, 살 뺀 사람. 자, 항산, 항염. 요즘에 암 많이 걸리는데요. 항암작용 오르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종합 영양제가 이 쌀론에 들어있습니다. 이 쌀론을 버려보니까 우리가 천연 영양제 다 버리고 지금 돈 주고 막 사먹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심각하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타민 B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B. B1, B2, B6 이 3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B1입니다. B1은 뭐냐면 티아민이라고도 불립니다. 티아민. 네. 탄수화물 대사 과정의 조효소, 즉 전구체다. 뭔 말이냐면 탄수화물이 우리가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태워야 돼. 자, 우리가 장작을 넣는다고 타는 거 아니잖아요. 불쏘시에 불을 붙여줘야 돼. 네, 이 불 붙이는 게 비타민 B1이 이 티아민이라고. 같이 들어가면서 수압소 바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부족하다. 그럼 뭐 무슨 병이 와요? 각기병입니다. 각기병. 각기병은 비타민 B1 부족으로 발병한답니다. 스리랑카 원주민의 언어로 이 각기병을 뭘 하고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래서 따온 이름이 돼요. 할 수 없어. 말하자면 왜 그러냐? 식욕이 떨어져 버리고 근육이 약화되고 뭘 할 수가 없어. 네. 사실 백미의 유래가 있어요. 백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백미를 드셨을까요?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왜 못 먹을까요? 도전 기술이 없어요. 도전 기술이. 네, 빻아서 먹었죠. 연자방아 말하자면 이제 가축으로 돌려먹든지 아니면 예전에 사실은 그 부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방아가 있었어요. 부들방아 찍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하루 내에 밥 하는 게 일이야. 아침 먹고 저녁 점심 먹으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네, 절구통.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불렸다가 지금 우리가 그 플라스틱 바가지에 보면 골이 타져 있습니다. 골이 왜 있을까 이게? 물론 돌도 오르지만 문질러요. 네. 그래서
PT산을 사실은 벗겨내고 먹은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지혜로 터득된 거예요. 그렇게 먹은 쌀이 정말로 보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고 했고 밥이 동의보감이 상약이라고 했습니다. 상약. 근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대동아 전쟁에 쌀을 가져가는데 그냥 그런 연자방으로 물레방으로 돌린 걸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보니까 전부 상처가 났잖아요. 썩어버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연구를 거두고 영리하잖아요. 야, 겉에 있는 영양분을 싹 까버리고 안에 있는 당질, 탄수화물이 거의 80%니까 얘들만 가져가면 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3,000개의 정비소를 지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목포항으로 군산항으로 막 빼돌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분량으로 썼습니다. 근데 필리핀 전선에 들어갔을 때 필리핀에 이렇게 딱 이제 포위를 오고 있는데 연합군이 호텔을 포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으로 부식이 못 들어가. 계속해서 백미만 먹은 거예요. 백미만 계속 먹었다 무슨 병이 생긴다고요? 비타민 B가 없으니까. 각기병이 없어요. 각기병이 와가지고 막 쓰러지고 죽어요. 전쟁에서 죽는 친구들도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 쌀을 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노란 거 있잖아요. 고소하고 이름 모르겠네. 원기소 먹었잖아요. 원기소가 뭘로 만들었냐면 쌀눈하고 그다음 콩가루 섞어서 만들죠. 쌀눈을 갖다 먹이는데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어요. 쌀눈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현미로 먹습니다. 현미를 살짝 깎아서 먹어야 돼요. 예. 예전부터 그렇게 먹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기병이 이제는 없어졌죠, 사실. 예, 이제는 없어졌는데 물론 뭐 쌀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고기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쌀에 있는 영양 성분을 골고루 흡수하자. 천연, 비타민, 미네랄을 다 같이 흡수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쌀이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느냐, 보관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신선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요. 자, 이 영상을 잠깐 하나 볼게요. 이 만물상에 나온 건데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있으면 너무 좋겠어. 노벨 상금이 된다. 안 될까요? 만물상에서? 예,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밥만 바꾸면 삼신새끼를 배불리 챙겨 먹으면서도 뱃살도 빠지고 만성 피로도 없어지고 골수증에도 약이 되는 밥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도정 날짜인데요. 도정 후 5일이 된 쌀, 보리, 현미를 드시는 겁니다. 5일입니다. 5일. 내 몸에 약이 되는 밥 두 번째 비법 바로 도정한 지 5일 이내 쌀로 지은 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정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이 쌀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벼에서 도정을 하면 이 바로 그 직후부터 이 쌀을 싸고 있는 기름이 산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과산화지질이 생기고 이 과산화지질이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심지어는 동맥경화, 또 당뇨, 치매나 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백미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현미나 보리 같은 이런 곡류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게 되면 녹슨 기름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슨 기름.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그 혈액이 혈관 안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건강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암도 생기고 동맥경화 뭐 치매 다 생기겠죠? 노화도 빨리 나죠. 왜냐면 세포들이 싱싱하게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배 되느냐 안 되느냐, 녹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쌀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거니까 더욱더 중요해요. 그런 쌀을 드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쌀을 도정을 하게 되면 도정 후 7시간부터 바로 산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일주일만 되면 3팩. 그러면 어떻게 돼? 영양층들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정하고 15일이 지나게 되면 이 상태가 상당히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때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과산화지질이 굉장히 좀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쌀 유통기한은 얼마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 네, 일주일이 좋은데요. 15일. 15일. 15일이 지난 쌀을 먹었다가 먹으나 말아. 먹으나. 네. 자, 이제 실험한 게 있어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실험한 게 있는데 뭐라 볼게요. 제가 이제 실험을 요 갖고 왔는데 요 5분 돌입니다. 5분 돌이 금방 빠은 거예요. 요건 시중에 산 쌀이죠. 시약입니다. 시약. 날카리 산소에 딱 색깔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보셔야 2023년 작년에 했으니까 햇살을 볼 수 있죠. 여기 중성, 산성, 그죠? 아까 보셨듯이 도정직국도 살아오시 7일 후면은 산패가 되고 15일 후면은 어긋나만하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산성비 pH 5.6으로. 요걸 우리가 몰라요, 몰라. 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 쌀은요 산화적 세포인데 기름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미광류도 있고 현미유도 있어요. 그 기름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부딪히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쌀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균이 생성돼요. 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어요. 1급으로. 요즘 암이 엄청 많잖아요. 3분 중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신다는데 그것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한 50년 이걸 먹었으니까. 자, 아까 봤듯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지금 지난해 우리가 11월 달에 뵀다고 생각하면 12일, 2개월 지났네요. 2개월 지나가지고 한 5월 달까지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우리 산성비를 한 컵씩 마시거든요. 아침에 한 컵, 점심당, 저녁에 한 컵.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성이 되겠죠? 산성이 되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 이제 저희들이 계속 뭐 그랬네. 5분 도미, 예를 들어 금방 빻아가지고, 이걸 이제 이런 봉투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 그래서 실험할 때만 내 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도정 1일차는 뭐예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보시면 pH 7이 딱 나와요. pH. 우리 그 태아의 양수가 pH 7.365랍니다. 딱 갑바오잖아요. pH 7.4가 딱 나와요. 자, 근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지나가면서 어때요? 색깔이 조금씩 변화되죠. 냉장고에 넣었다가 실험할 때만 다시 한 거예요. 넣고 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정 14일 되니까 pH 4가 돼요. pH 4가 돼요. 자, pH 2차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가 씌워졌기 때문에 산도가 10배 차이. pH 2차에는 100배 차이. pH 3차에는 1000배 차이. 엄청난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이따 저희 해볼 거예요. 도정 5분도 확률은 8호 7. 현미 1개월짜리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 어디로 갔어요? 요렇게 갔네요? pH 3으로 떨어졌네. 맵쌀 10개월짜리는 pH 3, 얘는 4네.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네. 한 달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 근데 이게 맛있어요, 또. 즉석밥이 맛있는데 그냥 돌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뭐 발화흥미, 발화현미하니까 좋은 거인 줄 알고 봤더니 pH를 측정해보면 이래. 발화흥미는 pH 2요. pH 4예요. 네. 이렇게. 즉석밥 드시면 안 돼요. 여기다 방부제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애를 못 낳고 그럽니다. 네.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갓도정 5분 도미를 밥을 측정해도 pH 7이 나옵니다. 밥을 해도 변화가 없다. 네, 이거. 자, 그래서
자, 쌀 값이 얼마입니까? 사장님, 쌀 1kg에 얼마예요? 1kg에. 네. 몰라요. 특히나 남자들은 더 모르고 주부들도 몰라. 10kg는 얼마? 10kg 얼마입니까? 10kg 한 3만 원. 비싼 쌀 드셨네요. 자, 우리가 쌀 1인당 평균 소비량이 한 60kg 정도 됩니다. 59kg라고 나왔어요. 연간 소비량이. 그러면 1인당 월간 소비량은 한 5kg 정도 봐요. 자, 5kg짜리를 우리가 10kg를 사면 얼마냐? 지금 25,000원부터 35,000원까지 있어요. 중간에 3만 원 있어요. 3만 원. 그러면 키로에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래서 월간 인당 백리 지출액은 5kg를 먹는다고 했을 때 3,000원이 15,000원. 한 달에 쌀값으로 주식으로 15,000원 써요. 통당 한 마리 값도 아니.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황미, 아니 말하자면 5분 도미를 먹어. 황미라고 썼네. 5분 도미로 먹었을 때 제가 8,000원씩의 이 회사에서 판매가를 했어요. 그러면 한 4만 원 들어갑니다. 4만 원. 한 달에 4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 영양제를 먹어. 네. 영양가가 100미보다 16배가 많아. 그리고 택배비 없어요. 무료로. 사다가 즉석에서 먹으면 돼. 그러면 이런 정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입니다. 네, 황미사 경미소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정미입니다. 이게 정미. 즉석 도전기. 우리 이제 대표님 와서 보셨는데 즉석으로 나락을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영상 봐볼게요. 여기 벼가 들어갔죠, 벼가? 벼가 들어갔는데 빠우면 바로 밑으로 나와요. 쌀로 돼서 나와요. 자, 이게 두 개 돌리면 됐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벼는 한 1년 정도 놔도 변하지 않아요. 쌀로 빻아놨을 때 변하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즉석에서 조정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는 팔지 않고 쌀만 팝니다. 근데 밥을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밥은 약간 물에다 좀 불려서 하는 게 좋아요. 백미도 물에 불려면 더 맛있습니다. 현미는 물에 오래 불려야 되고요. 황미는 한 1시간 정도 불리면 괜찮아요. 네. 4시간 이상 불리면 안 돼요. 또 발효가 되더라고요. 또. 네. 그런데 물은 절반 넣으면 1대1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바의 활성화 현혹이라고 돼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40도씨밀에서 4시간 정도 쌀을 불렸더니 당초 100g에 5mg 들어있지 않았던 가바 함량이 300mg 60배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불려서 드시면 영양가를 훨씬 더 섭취할 수 있다. 특히나 치매 걸리기 싫다 그러면 많이 불려 드시면 돼요. 근데 맛은 떨어져.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주 밥만 먹어도 아주 건강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5분도 쌀 먹기 운동을 통하여 우리 미금일 회원 모두를 건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나요?